네,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배터리 3사, 셀업체보다는 소재 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거고, 이제 워낙에 좀 무겁잖아요. 배터리 3사는 또 특히나 뭐 LG화학은 뭐 계속 뭐 LG화학은 계속 그 분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더 이상 상승에 좀 제한이 있는 모습이고, SK이노베이션 역시도 갑자기 그런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사이에 삼성 SDI가 좀 치고 올라왔었죠. 좀 거론되는 이슈들도 지금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는 미국 공장 진출이라든지 앞으로 3사 중에서는 그래도 볼만하다. 가장 볼만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수익률이 재미가 또 있진 않아요. 그래서 눈에도 보이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예, 느껴져야죠. 내가 좀 느껴지고 체감이 되고. 체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를 좀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뭐 제가 뭐 하반기에 가장 사실 리포트에 나왔었던 거예요. 뭐 제 의견도 있지만 사실 이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리포트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리포트 지난번에 한번 이 토론방에서 그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에 다른 분 하실 때 우리 리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리포트가 무조건 다 좋게 나오니까 웬만하면은 상향시키고 웬만하면 추천하고 그 리포트도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또 다른 영역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수많은 리포트 중에서 또 좋은 리포트 또는 거기서 계속 중복되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런 리포트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결국은 또 답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봤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LNF가 하반기에 최선호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LNF 오늘장도 좋았거든요. 오늘장도 좋았고 최근 흐름 좋았었는데 최근에 조금은 답답하게 흘러갔지만 LNF가 한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LNF가 하반기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라는 걸 제가 문구를 보고 그때부터 LNF로 관심 갖고 그때 제가 갖고 와서 그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3, 4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8% 날랐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LNF뿐 아니고 뭐 에코프로비에 뭐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리포트들을 이제 보는 어떤 시각이 필요한 거고 그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리포트 중에서 다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핵심을 추려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좀 기르시거나 아니면 우리 방송을 많이 열심히 보시거나. 한국증권 TV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럼요. 일일이 다 바쁘신 와중에 이런 리포트들을 다 찾아보실 수 없잖아요. 맞아요. 시장의 이야기를 종합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고 노력이 필요하시니까 핵심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한국증권 TV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국증권 TV가 좋은 게 하나 더 있는 게 뭐 있어요? 시간 제약이 없더라고요. 시간 제약?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저희는 힘든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죠. 깊이 있게 또 다뤄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시간을 주시니까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공중파 방송은 좀 시간 제약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올 때가 많죠. 급하게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하는 안 나오지만 제가 전문가분들께 계속 시간 빨리요. 그러니까 말하다 말고 느낌이 많아요. 근데 그러실 이제 거예요. 한국증권에서는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이야기 좀 더 강하게 하거나 조금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려도 이게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한국증권 TV에서 시간 제약 없이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2차 전지 오늘 흐름이 좋았던 종목 일단 LNF고요. LNF는 오늘 또 좋은 리포트도 나왔어요. 이제 사실 리포트가 나옴과 동시에 이게 반영이 되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는데 그만큼 LNF는 이제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리포트 빨리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엄청 대단한 리포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LNF가 오늘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 2분기 실적이에요. 결국은 2분기 실적이 뭐 계속 매출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더 좋을 거다. 하반기에는 이익 개선세가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비교한 게 에코프로비엔과 비교를 했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엔과 지금 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지금 시총은 약 절반 수준이다. 그러면 얼마큼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냐? 메리트가 엄청 있네요. 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리포트가 한번 나오고 나니까 그래?
그럼 LNF. 그러면 나도 한번 담아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LNF 오늘 주목을 받았고요. 네. 2분기 매출액은 일단 2분기 매출액은 1,9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49억 원인데 뭐 그렇게까지 눈에 띌 만큼은 아니지만 예. LNF 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하반기가 더 좋다. 하반기가 더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LNF가 또 한 가지 오늘 또 이슈가 우리 또 그 테슬라양 매출액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 예.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게 몰랐던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 아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강하게 받아들이고 LNF가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은 이제 안 좋았다기보다 좀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상대적으로 좀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탄력이 더 있었을 수 있겠군요. 네, 사실 LNF가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봉으로 제가 확인을 하는데 일단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해서 계속해서 지지를 잘 하고 있었어요. 가격을 잘 데리고 가고 있다가 이제 한 방에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장중에 19% 날랐죠. 사실 2차 전지 소재주 이런 종목이 이렇게 한 번에 19% 그러니까요.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첨보도 오늘 네, 사실 그렇죠. 많이 올랐지만 7%대, 뭐 8% 첨보 이랬었고.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첨보는 이제 2차 전지 전해질에 대한 증설 효과 등으로 인해서 EI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결국은 증설을 하겠다라는 건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증설 이런 얘기가 2차 전지에서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모든 게 사실 많이 겹쳐있는 종목이 첨보인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좋은 모멘텀, 좋은 호재는 다 붙어있네요. 네,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는 LNF랑은 조금은 다르게 좀 같죠. 첨보 한번 보겠습니다. 첨보는 최근 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뭐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중심으로 우리가 좀 강하게 탄력을 붙을 것 같다. 그 부분 2차 전지 3사가 무거운 아이들이 안 가니까 2차 전지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뭐 배터리 내재화라든지 완성차 업계에서 배터리 내재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터리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뿐 아니고 배터리 업체들 외에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경쟁력이 있다. 네. 결국은 소재는 필요한 부분이고 더 많은 곳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소재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꾸준히 나왔었던 이야기고 꾸준히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2차 전지 소재주 중심으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즘 K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K 배터리 발전 전략에서 그럼 배터리 3사 움직여야죠. 근데 별로 반응도 생각보다. 없고 오히려 우리 밑에 그 밑단의 소재주들이 움직임이 강하다. 또 부분. 일각에서는 이제 셀업체 쪽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봐야 한다. 셀업체 봐야 이렇게 한다. 또 의견이 있긴 있더라고요. 맞죠. 어차피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일단은 그래도 지금은 가장 주도하는 섹터라고 봤을 때 큰 섹터 중에서는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재가 가든 셀이 가든. 근데 이제 셀업체는 이제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좀 들어왔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분할 이야기로 인해서 안정감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죠. 그래서 삼성 SDI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미국내 투자도 어떻게 보면 뒤늦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3사 중에 뒤늦게 한 건데 오히려 더 인정을 받는다. 그런 분위기는 시기를 좀 잘 탄 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딴 아이들이 지금 좀 주춤주춤할 때 잘 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업체보다 삼성 SDI 한번 주가 흐름 볼까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를 본다면 이제 삼성 SDI 쪽으로 저는 조금 볼 삼성 필요가 SDI를 있다.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도 좀 무거운 애들을 깔고 가면서 이제 소재 업체들을 믹스하시면 2차 전지 소재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장비 쪽은 좀 어떨까요? 장비 쪽도 지금 뭐 장비 쪽도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저는 일단은 이제 소재 쪽을 더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봤던 종목이었어요. 일단은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계속해서 봤었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들이 가면서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에다 최근에 좀 급등했었기 때문에 오늘 한 0.7% 오르고 마감했네요. 네, 이제 최근에 그래도 급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이제 갖고 가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률은 아직도 견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또 에코프로비엠의
뭐 회사죠? 에코프로가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에코프로 올랐는데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씨 볼게요. 에코프로도 올랐고 예, 또 사실- 에코프로 HN까지도 오늘 네. 상승력이 나왔어요. 오늘 에코프로가 오른 여러 가지 뭐 이유 중에 에코프로는 뭐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워낙에 크지만 친환경 업체로서 친환경 기업으로 이미지가 워낙에 좋은데 에코프로 HN 신규 상장이 아니고 에코프로에서 떨어져 나온 분할 이쪽 상장, 분할했죠. 네. 분할 상장한 에코프로 HN. 제가 지난 2주 전에 에코프로 HN 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 또 이랬네요. 네, 에코프로 HN 뭐 제가 말씀드려서 올랐다라기보다 일단 이제 에코프로 HN 한번 주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은 이제 분할 상장되면서 5월 28일 날 이제 신규라기보다는 이제 분할 상장돼서 분할 상장, 시작을 했고, 첫날 흐름이 좋았다는 건 일단 시장에서 그 업체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아마 6월 29일이었었나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신규 상장주처럼 보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적정 구간을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4만 원대 지지하면서 15만 원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네. 뭐 사실 뭐 이 관련해서는 우리 뭐 어떤 게 있어요. 탄소 국경세 도입, 뭐 이후에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한 이슈로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측을 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제가 탄소 국경세까지 생각해서 이걸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좋은 이제 네. 모멘텀들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또 더해진 거죠. 예, 재료가. 이렇게 친환경 기업이다 보니까 음. 어쨌든 간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뭐 미세먼지 저감 장치 그리고 뭐 이제 클린룸에서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이 업체는 앞으로 전방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요는 늘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뭐 사실 조금 애매한 게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다른 뭐 친환경 기업이 친환경 뭐 섹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대신에 뭐 ESG 경영 쪽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래도 이게 조금은 좀 불혹처럼 보이긴 하지만 에코프로 HN 관심을 가지시자고 말씀드렸고, 이게 뭐 탄소 국경세까지 더해져서 만약에 좀 뭐 15만 원대에서 매수하셨다면은 괜찮은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조금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도 5%로 마감을 했네요. 18만 9,500원으로 네. 마감을 했네요. 네. 일단 에코프로의 계열사들에 대해서 저는 좀 높이 평가하는 편인데, 이제 에코프로는 워낙에 조금은 크게 가진 않았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BM 최근에 올랐고, 에코프로 HN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 역시도 조금은 밸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오늘 계기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코프로 쪽은 계속해서 좀 전반적으로 잘 볼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시각으로요.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겠고, 오늘 LNF가 뭐 에코프로 BM과 비교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에코프로 BM의 속상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아닐까요? 않아요. 아까 앞단에 또 이야기해야 네. 될 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선의 경쟁이라고 저는 봐야 돼요. 좋네요. 그럼요. 서로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럼요. 서로의 기회군요. 밸류를 더 올려줄 수 있고, 경쟁사가 있어야 더 좋은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그 섹터 자체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선의의 경쟁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앞단에 설명이 아니고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린 거. 예. 오늘 네이버가 카카오를 뒤집었어요. 그 이야기 참, 엎치락 뒤치락.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에 제가, 많이 나와서 그 카카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모든 전문가분들이 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에 조금 더 시선이 쏠려 있는 게 사실이기도 했어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카카오를 너무 많이 추천을 드렸었기 때문에 네. 이제 카카오가 3위를 등극을 했을 때 매우 기뻐했지만 오늘도 별로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네이버가 이렇게 또 결국은 3, 4위를 네이버와 카카오가 엎치락 뒤치락 가진다는 것 자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그럼요. 하고 있는 그렇게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은 네이버가 또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네. 얘가 왜 오르나, 오늘 갑자기 혼자 급등을 한다. 이거는 뭐 IT 쪽이 이제 뭐 인터넷 기반은 카카오 네이버가 동반 상승한 게 아니고,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가 풀필먼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우위에 있는 게 커머스잖아요. 커머스 시장에서 그 풀필먼트 물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그 판매사들에게 뭐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견고해진다라는 부분에서 네이버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저는 선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카카오든 네이버든 시총 3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중 뭐 신고가 경신도 했고요. 오늘 5% 네. 넘게 올랐어요. 정말 그러게요. 오랜만에 좀 시원한 상승세네요. 그러게요. 네이버 네. 같이 또 이제 무거운 종목이 시원하게 올라주니까 이러다 보면 또 카카오도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럼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또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선의의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의미로 또 우리 에코프로 BM하고 그렇죠. 네, LNF, 같이 갈 것이다, LNF가.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지금 또 논외로 얘기를 하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게 또 못 가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2차전지 소재주가 다 같이 오르면 오르다 보면 케미칼도? 또 나한테도 기회가 오고 또 그 안에서 또 수납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요. 그 안에서 예. 수납매 이루어지고 뭐 포스코 케미칼 실적 면에서 크게 문제 없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사실 포스코가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실 좀 시장에서 뜨뜻미지근해요. 예. 오히려 이럴 때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포스코 케미칼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제가 주가창 띄웠거든요. 2차전지 준데 얘는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반응이 보이고 있죠. 이건 보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거래량이 4거래일 전부터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일단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씩 우상향 패턴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 이럴 때 기회가 될 수 있고 뭐 2차전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목별 순환매예요. 그 내에서 종목별 순환매 이루어질 수 있다. 조금 덜 오른 종목을 우리는 찾아 나서는 게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조금 덜 오른 종목. 그렇죠. 그래도 지금 오늘 2차전지에서 언급한 이 종목들은 꾸준히 그래도 관심을 갖고 그럼요. 보실 필요가 네. 있지만 지금 사실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상승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눌렸을 때 좀 신규 매수 관점은 그때가 조금 더 나을까요? 지금은 사실 조금 더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요즘 잘 모르겠는 게 가는 애들이 계속 잘 가요. 그렇긴 해요. 가는 애들이 정말 가긴 잘한 가요. 애들만 계속 잘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진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애들 잡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가는 애들 붙잡고 조금이라도 거기서 편승이 돼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시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어려워진 게 저도 뭐 예전에는 분명히 때가 돌아오니까 좋은 종목 선택하셨으면 기다리실 필요도 있다 이런 언급을 드렸었는데 가끔 보면은 논외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요즘엔 분위기가 가는 애들만 가요. 가는 애들 중심으로 간다라는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께서 시장에서 어려운 거예요. 종목 찾기가 어려운 그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애들에 더 집중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또 제 수익률 자랑 좀 하게 된다면 해주세요. 수익률 자랑이라기보다 지금 가는 애 중에 또 효성 첨단 소재. 오늘도 몇 %? 7% 상승 마감. 참 효성 쪽은 효성. 그쪽도 참 잘 가요. 예. 효성 첨단 소재 제가 3주 전에 효성 첨단, 효성 가족들, 효성 이 아이들 지금 눌려 있다. 보세요. 관심이 없어질 때였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뜨고 그다음부터 계속 좀 눌려있던 좀 눌려 있었을 흐름이었거든요. 때 우리가 눌려 있는 애들을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저도 효성 첨단이 이렇게 잘 갈 줄 몰랐어요. 사실 말이 50만 원은 터치할 수 있을까, 뭐 효성 TNC 100만 원 터치를 한다는 리포트 나왔지만 설마 했거든요. 저도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맞나 싶어서 중간에 매도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때 말씀드리고서 효성 눌렸으니까 사실 그래서 시장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렵네요. 100% 예측할 수 있으면 저희가 또 신일 텐데 그래도 그럼요. 최대한 길라잡이가 되어 드리는 거죠. 그럼요. 저희도 똑같아요. 투자가 그죠? 최대한 좀 가는 종목도 좋고 아니면 좀 눌려 있는 애들 조금 기다리면 되는 그런 아이들을 좀 최대한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아니면은 흐름은 지금 탔대 조금 일시적으로 좀 조정받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눈을 좀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 때문에 눌리는 종목들은 사실은 언젠가 또 슈팅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분석 철저히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또 너무 또 급등하고 있다고 해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텀은 좀 쉬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맞아요. 리스크 관리는 해주셔야죠. 아무리 가는 종목이 가더라도요. 그래도 이런 염두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2차전지
메타버스 얘기는 좀 여기까지 들어보면 될까요? 네, 여기 보니까 효첨 만세라고 하셨는데 네. 효첨 그때 이제 효성 관련주들은 사실 대부분 다 지금 수익 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사셨던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 그래도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라도 좋은 종목 가져가셔서 수익 보시면 그게 저의 기쁨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효청 겁나죠. 효청 겁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겁이 나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또 달려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추천을 못 드려요. 사실 저는 조금은 좀 눌려있을 때는 추천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평가돼 있고 눌려있을 그쵸. 때 담아서 사실 그렇죠. 옷이든 뭐든 다 그렇잖아요. 제일 쌀 때 비싸게 팔거나.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른 종목들을 지금 눈여겨보시되 지금 제가 뭐 강력하게 지금 한번 좀 담아보셔라라고 말씀드리기 조금은 좀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다. 하지만 관심은 가져라. 근데 관심을 왜 가지죠? 얘네들이 또 빠져요. 또 빠지면 그쵸. 그때는 또 관심이 또 빠져요.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종목들의 이런 차트를 보시면 네. 이제 그래프를 넓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실 레벨업을 해나가는 거니까요. 지금 기회를 못 잡았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효첨을 다시 봐야 할 때 꼭 그럼요. 그때 우리-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그 흠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맴도 계속 이제 말씀하시고 여쭤보시는 네. 분들 있죠. 지금 어떻게 하냐, 타야 되냐. 결국은 또 조정 받잖아요. 그러다가 또 적정 매수 타이밍이 맞습니다. 생깁니다. 이제 그럴 네. 때 다시 한번 담아주시면 되고, 우리 주식이 힘들지만 또 좋은 건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게 주식시장의 매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는 꼭 있습니다. 기회는 대신에 관심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맞습니다. 기회도 잡을 수 예, 있죠. 관심만 갖고 있으면 기회는 또 분명히 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날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얘기가 나왔고, 사실 그 최근 들어서 가장 또 핫한 이슈 섹터 중에 하나가 전 또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그럼요. 메타버스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네. 와서도 메타버스 얘기 방송에서도 몇 번 했었고. 어제도 나왔었거든요. 어제? 네. 어제 메타버스. 네. 왜냐면 김민수 대표님도 메타버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맞아요. 뭐든 엮여요, 이 메타버스가. 그럼요. 메타버스는 지금 사실 뭐 메타버스는 많은 부분에서 엮이는데 더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그게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기 분야들이 때문에 처음에 뭐 콘텐츠, 뭐 엔터 맞아요. 쪽만 네. 봤다면 지금 뭐 장비, 뭐 3D 카메라 쪽 맞아요. 네. 점점점 세분화되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처음 이야기 나온 게 한 3월, 올 초 한 3월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그때 로블록스 상장했었죠. 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상장했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3월 24일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 공모가가 11,000원. 저 이제 공모 받았죠. 공모 받았었죠. 네. 저는 공모주 참여를 잘하니까 확실하게 11,000원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11,000원 대비해서 오늘 76,000원인데요. 그러면 약 한 7배 정도 상승을 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한 4개월, 한 3, 네. 4개월 만에 이런 성장률을, 이런 주가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있을까 싶어요.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네요, 진짜. 오늘 자이언트 스텝 네. 4% 넘게 올랐어요.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어제 자이언트 스텝. 11%까지 네. 상상을 했었고 오늘 또 오르고. 네.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단기로 봐도 되지만 중장기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종목이 아니고 섹터라고 말씀을 섹터. 드렸었고 그때 이제 메타버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자이언트 스텝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가 그때 말씀드릴 때 제가 펀드가 출시된다라고 네. 소개를 하면서 이제 섹터로서의 자리가 공고히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내에는 지금 2개의 메타버스 펀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ETF가 메타버스 나왔죠. ETF가 상장이 됐어요. 나스닥에. 뭐 아직 수익률 변에서 뭐 엄청 뭐 대단하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의미적인 면에서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그때 예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럼 그 펀드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냐.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 보면 그 종목을 사면 되지 않겠냐. 그쵸. 그래도 펀드 매니저들이 선별한 건데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네. 일단 KB의 자산운용에서 먼저 펀드 출시했는데 보유 종목이 아직 오픈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쉽네요. 자산운용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렇고 근데 이 어떤 걸 참고하시면 또 되냐면 ETF, 메타버스 ETF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되는 ETS를 네. 보니까 사실은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뭐냐면 뭐 IT 기반된 기업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네.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너무 가지가 많아요. 있죠. 근데 너무 많은데 지금 7개로 분류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았는데 컴퓨터, 네트워크, 가상 플랫폼, 결제, 콘텐츠,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여기에 종목 엔디비아, 텐센트, 로블록스, 아마존 여기 삼성전자도 끼어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 ETF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 분야가 다 한꺼번에 이제 포괄되어 약간 있는 종합체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사실 예, 지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랑 종목은 다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세계인데 이 현실 세계가 가상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장도 볼 수 있으면 당연히 결제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아직은 태동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되게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엄청 빠르죠. 예.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이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메타버스 그 큰 버스에 막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아직도 많았잖아요. 많아요. 아직도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점점 그래도 이 세분화된 섹터, 네. 이 섹터 안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도는 그래도 조금 공부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 지금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고 영상 기술 인식 관련된 뭐 AR, VR, XR 네. 이쪽 기반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도 오늘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도 그 시각 특수 효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드라마 뭐 있는지 아세요? 덱스터가 작업한 작품들 뭐 있냐면 부산행, 시각 효과 그리고 기생충, 신과 함께 이런 것들을 다 덱스터가 그 특수 시각 효과를 대단하네요. 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덱스터 CJ E&M 2대 주주로 되어 있어요. 넷플릭스랑도 뭐 계약하지 맞아요. 않았나요? 그 얘기 하려고. 예. 아, 네. 덱스터 성급했네요, 오늘 제가. 눈여겨본 게 자이언트 스텝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지 될 텐데 덱스터가 일단 CJ E&M이 2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했었죠. 거기에 들어간 업체들이 어디가 있냐면 현대차. 차가 갑자기 왜 나와? 왜냐하면 현대차도 메타버스를 구현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그쵸. 자율주행, 뭐 AI 그쵸.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든 엮일 거고 현대차 그리고 방송국들 뭐 공중파들 플러스 그리고 통신 3사 거기에 그리고 일부 이 메타버스 찐 수혜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CJ E&M도 들어가 있어요. CJ E&M이 들어간 이유는 이 덱스터 때문에. 이 덱스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CJ E&M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거고 숨 좀 잠깐만 쉬고요. 뭐가 정말 많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아요. 좀 좋은 소식들이 연결되어져 온 게 덱스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꾸준하게. 뭐 예. 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몇 개라도 좀 추려서 계속 이제 우리가 보자 관심을 갖고 보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넷플릭스와의 또 장기 계약이 맺어졌는데 최근에 이 OTT 갑자기 또 OTT가 나오는 거예요. OTT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도 있지만 드라마도 시각효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넷플릭스가 덱스터랑 계약을 맺은 부분은 후작업, 드라마에 대한 후작업, 색 보정이라든지 영상에 대한 보정에 대한 부분은 덱스터가 이제 맡는다. 그 부분에서 협력을 할 거다라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국내 드라마에 지금 투자하는 규모가 2021년에 국내 드라마 제작 규모가 5,500억 원까지 늘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여기만 보더라도 실적의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넷플릭스와의 그 장기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으로 덱스터가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었죠. 자이언트 스텝은 내려보내고요. 덱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덱스터 최근에 거래량 실렸고요. 이 부분이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계약 체결 부분으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또 있어요. 한 종목 더. 뭐죠?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미리부터 갖고 있어야죠. 미리부터 갖고 종목들은. 있고 별로 멀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수요 예측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청약 들어가고요. 따끈따끈하네요. 다음 주에 상장될 거예요. 제가 ST 바이오센서를 놓쳐가지고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요. 맥스트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맥스트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가 계속 생겨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잘하면 되니까. 예.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맥스트 한번 이야기해 맥스트, 보겠습니다. 예. 맥스트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수요일씩 하면은 이제 공모가 나올 거고요. 예. 공모가 좀 싸요. 공모가 아직 확정 안 됐는데 그 밴드가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11,000원으로 공모 시작했어요. 사실 요즘 공모주들이 공모가가 정말 중요한 공모가가 포인트인 것 중요해요. 같아요. 사실 네. 이 기업이 기업 시총 대비해서 공모가가 더 중요하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공모가가 좀 싸면 많이들 관심을 갖는데 그쵸. 일단 공모가가 긍정적이에요. 최고 상단했을 때 13,000원까지 갈 수 있고 대표 주관사는 하나금투다라고 좀 정보를 먼저 드리고 이 맥스트는 어떤 기업이냐라고 했는데 AR 전문 기업이에요. AR 쪽으로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트가 고객사로 둔 AR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을 해요. 고객사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중요하죠.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공공기관, 통신사사. 공공기관까지. 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AR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업체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좀 떨어져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기 때문에 이 종목 아마 청약에서 흥행을 할 거라고 일단 생각이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맥스트 관심을 갖는데 공모주로 했을 때는 사실 몇 종목 많이 못 받아요. 맞아요. 아마 경쟁률 치열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로 받는 거여도 그래도 한 주 받아도 행복하죠 뭐. 네.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장하고 나서의 그렇죠.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겠죠. 상장하고 나서 이제 상장 모르겠어요. 이게 맥스트가 자이언트 스텝과 더불어서 이제 메타버스 대장주로 만약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상장 후에 바로 잡으셔도 되겠고 사실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되레들은 또 돼요. 맞아요. 결국은 그 기업이 가진 힘이에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인데 모든 요즘에 공모주 수익률 별로 안 좋다, 신규 상장주들 안 좋다 하지만 잘 간 애들 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잘 가죠. 예. 그리고 SKIT. 결국은 말도 많고 살도 많았지만 지금은 행복하실 지금은 거예요. 쭉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살짝 후회했거든요. 초반에 네. 다 그럴 수 있고 결국은 이제 그 종목 자체에 대한 대한 가치를 봐야 되는데 맥스트도 저는 좀 물론 시장에 딱 나왔을 때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볼 만한 메타버스 종목이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들어갈 종목이 애매하다라고 하면 이번에 맥스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네. 아니 오비고도 신규주인지 오늘 엄청 올랐다고 하셨는데 기술특례를 오늘 또 상장 첫날이었죠. 네, 오늘 뭐 한 15, 16%대. 네, 사실 이제 지금은 따상 이런 거는 기대하지는 않고요. 급락했다가 반전을 했기 때문에. 네, 따상이라는 말은 지금은 조금은 이제 좀 시장에서 걸맞지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첫날 흐름만 봐도 일단은 아마 오비고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청약 경쟁률이 1,100대 1 정도 됐어요. 그 정도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지금 오늘 흥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일단 맥스트도 한번 경쟁률 보시면서 잘 대처하시면 좋겠다. 네, 일단은 경쟁률과 흥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어쨌든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일단 나온 리포트들에 대한 게 워낙에 지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객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AR 솔루션에 대한 그 기술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러고 있는데 사실 좀 뭐가 또 우려되는 게 우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기술특례 상장을 한 대부분의 그 상장사들이 아직도 그 흑자 구조가 아닌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업 역시도 2022년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